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종목별 움직임 프리마켓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증시 트레이딩의 귀재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을 했던 이 12월 FOMC에 대한 내용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네. 금리 인하 될까요? 네, 그 전에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제 3대 지수 선물부터 한번 알겠습니다. 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S&P 선물은 0.37% 상승이고요. 지금 어제 빠졌던 나스닥 선물은 0.64%, 그다음에 다우지수 선물은 0.25%,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34%,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공포 지수라고 하죠. 빅스 지수는 오늘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좀 전에 브리핑 해주신 대로 비트코인은 지금 10만 5천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0.7%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월 9일하고 10일이 FOMC 회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여태까지는 이제 비둘기파하고 매파만 있었잖아요. 한 파가 더 늘었어요. 어떤 파죠? 중도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분열됐다고 하는 게 네. 바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이 연준 위원들을 이렇게 딱 구획 정리하듯이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동안 로건 총재나 해맥 총재, 그다음에 보스틱 총재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매파 쪽에 돼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새로 선임이 됐던 슈미트 총재도 동결 쪽에다 표를 던졌었고, 그다음에 네. 친 트럼프 인사라고 하는 이제 마이런 이사만 0.5% 비컷 인하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10월 달 금리 인하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안 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플레가 여전히 높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매파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분들이 이제 다수로 현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인플레가 완전히 둔화되고 노동시장이 그야말로 정말 급격히 냉각이 되는 사태가 오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 상승이 여전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ADP 민간 고용에서는 지금 고용이 악화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11월 13일 11월 13일이죠. 네. 11월 13일 CPI가. 내일 발표될 이제 그 CPI 결과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제 셧다운이 됐었기 때문에 내일 예정대로 발표할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동안도 보면 셧다운 중에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예정대로 발표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네. 또 연준 이사들 발언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챙겨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문제는 인플레고 관세 영향이 어떻게 지금 시장이 반영되고 있느냐인데 시장에서는 아직 그래도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설령 미뤄지더라도 CPI 발표가 FOMC 이전에는 나와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또 뭔가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인플레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관세 배당금이란 이슈 자체가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은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 네. 그 연간 10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미국민들한테 1인당 2천 달러를 지급하는 거를 네.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게 전까지는 그러면 이게 다시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유동성이 아닌가? 유동성에 했다라고 네. 봤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 해석이 달라졌어요. 이게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은 팩트를 놓고 해석이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배당금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프리마켓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좀 실적 발표한 기업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서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 때문일까요, 대표님? 네, 서클 실적 발표했는데 뭐 매출도 좋고 EPS도 상회했고 뭐 이제 준비금도 좋았는데 네. 문제는 뭐냐하면 영업 지출 증가 그 예고 때문에 영업 지출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고하는 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프리마켓에서 지금 4%가 넘게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저가 부근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96달러 정도, 지금 96달러가 저가로 나오는데 현재는 이게 프리마켓이기 때문에 지금 그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93달러 기록하고 있는데도 아직 저가로 안 잡히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과도한 반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뭐 평균 유통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스테이플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인데 너무 과도한 하락이다. 그래서 개장 이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클은 개장 후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지금은 좀 과도하게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짚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오클로를 좀 볼까요? 오클로는 반면에 지금 3% 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을지 짚어볼까요? 오클로는 지금 뭐 EPS도 하회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어제 장에서 6% 넘게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네.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3%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협력을 연장할 거다 이런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지금 과도한 하락이고 원전 관련주들 오클로뿐만 아니라 뉴스케일 파워 같은 종목들도 단기 조정폭이 좀 컸어요. 그런데 오클로는 역시 지금 미래의 성장 가능성만 보여줬지 당장 실적으로는 뭔가 보여준 게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 하락폭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매수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네. 저점 확인 후에 반등을 확인하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클로는 관망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AMD가 가장 좀 상승을 탄력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6%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쯤인가요? 연례 행사, 애널리스트 데이가 있었고요. 네. 조금 전에도 이 CEO가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온갖 긍정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좀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네, 리사수 CEO죠. 그래서 지금 뭐 애널리스트 데이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뭐 55%에서 58%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AI가 연평균 80% 성장할 것인데 그 중심에 AMD가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AMD의 매출이 아마 2030년이 되면 1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 온갖 이제 미래 청사진을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10월 달에 오픈 AI하고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가 이 AMD 칩의 지분을 10%를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인 차세대 칩 시리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변형을 포함해서 이 애널리스트 데이에 또 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제 이 AMD는 엔비디아 경쟁사거든요.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사실 뭐 오픈에 어디였죠? 저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 네네네. 지분 매각을 매각 소식이 했다고 해서 나왔죠. 하락하면서 엔비디아 관련 업종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엔비디아 쪽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AMD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외에서 6%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단기적인 악재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이미 갭상승한 이후에 네. 지금 약간의 눌림목 구간 이후에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리사수 CEO 발언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AMD 저점 매수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어디가 저점인가가 또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들어갈 만하다고 보십니까?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괜찮고요. 저는 지금 6%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네. 개장하고 시초가에 사는 거는 위험합니다. 많이 좀 들락날락 할 거고요. 네. 신고가 돌파하면서 지금 267달러가 신고가인데 넘어가면서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260달러 이하, 그다음에 한 번 더 밀리면 250달러 정도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AMD 250이나 260달러 아래에서 분할 매수 해보는 전략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이 월가 인사들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금융 관련된 기업들의 CEO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이들이 호재가 나와주면 또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금융주들은 뭐 실적으로 이미 많이 보여줬었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적 관련해서 보면 지금 근데 금융주들 대부분이 무거워요. 예, 그리고 시총이 크고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장투를 하셔야지 뭐 단기 매매는 좀 해서 수익 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지금 프리마켓이지만 뭐 실적 발표한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뭐 0%에서 많게는 2% 내외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저는 뭐 괜찮아 보인다는데 단기적인 수익률은 아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도 JP모건이 오늘 뭐 토큰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대표님? 그러니까 JP모건이 그 기관 고객 대상으로 예금 기반을 한 디지털 토큰 JPM이라는 코인을 공식 출시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약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름대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서클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4.9%, 5% 하락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1%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뉴스가 뭐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에 크게 영향을 줬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멀리 한번 봐야 할 것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황 대표님의 종목 포트폴리오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모아가는 종목 포트폴리오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오라클과 더불어서 우버, 보잉, 엔비디아 들어있고요. 다음 장 바로 이어서 보시면요. 노보노디스크와 템퍼스 AI, G번호바까지 모아가는 종목 포트폴리오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이어서 보시면요. 디즈니 이제 또 영화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바타라는. 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울타뷰티와 레딧까지 포트폴리오에 잘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전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살펴볼게요. 저희가 3개월 수익률 탑 15개만 모아서 챙겨왔는데요. 가장 1순위에 또 로켓랩이 담겨 있고요. 웨스턴 디지털도 이어서 32% 넘는 수익률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라스베가스 샌즈가 16.9% 상승해준 상태고, 또 그 아래에 코어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 확인해 보시면요. 또 양자 컴퓨팅 관련주 아이온큐가 9.3% 상승, 로빈후드도 9% 수익률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네, 오늘 달라트리라는 종목을 좀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 고금리, 경기 둔화, 소비 위축 이런 게 계속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보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 쪽에 쿠팡,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에는 다이소와 올리브영 이렇게 꼽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간 마진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하는 리테일러 관련주들이 요즘 대세고, 가격이 싸지 않으면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판 다이소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할인 상품 리테일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장은 달라트리와 또 패밀리 달라라는 브랜드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는데, 역시 뭐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됐지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가이던스도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UBS에서는 목표 주가 135달러,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133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완전히 V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수익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주가는 105달러 정도에서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네. 목표 주가인 120달러, 지금 일봉상의 고점이 118달러예요. 직전 고점이. 그리고 이제 상장 후의 최고가는 뭐 177달러로 아직 갭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20달러 목표가까지는 그대로 보유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가 저희 대표님의 목표가를 또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해주신 120달러까지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선 모아가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IBM입니다. 오늘 IBM 관련 좀 좋은 뉴스가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룬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험용 그 양자칩을 공개를 했고요. 이게 2029년도에 실용 양자품 개발 상용화에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또 유럽의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그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주피터 슈퍼컴퓨터가 50큐피트라는 시뮬레이션 성공을 했다. 유럽 최초다라는 게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혁신이 되고 그동안의 난제를 극복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하면은 핵심, 그러니까 양자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AMD 칩으로 구동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한 게 IBM이었고요. 양자 컴퓨터의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IBM을 지금 모아가실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흐름을 보면 신고가 돌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월봉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점에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역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 1회 정도 하시고 목표는 2029년부터 상용화된다고 하니까 2028년 말까지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가량 가져가는 종목이네요. 네, IBM 주 1회씩 2028년 말까지 한번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좀 피하고 싶은 종목이 제약바이오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 현재 실적이 안 나오고요. 새로운 신약 개발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트럭처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미 중요한 경구 투약, 다이어트 약 후보 기업이다 하고 목표 주가를 118달러를 제시한 적이 있었고요. 이미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30년에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9억 명, 그러니까 현재 82억 인구 대비해서 23%가 비만에 들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메세라라는 비만 치료제 기업을 인수하는 걸 두고 화이자와 티격태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화이자가 100억 달러에 인수를 하고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인수에 실패를 했는데, 이 표적 항암제 신약 개발 기업인 지금 스트럭처 테라퓨틱스가 다음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대상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주사형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개발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고 비중은 10% 이내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가는 35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33달러에서 35달러로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직전 고점 부근이 이제 50달러 부근에 약간 매물대가 좀 포진이 돼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한번 보시면 이 부근이 이제 50달러 부근인데요. 목표가를 50달러, 손절가는 27달러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메세라가 될 수 있을지 스트럭처 테라퓨틱스 매수가는 33에서 35달러고요. 목표가 50달러, 손절가 27달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